일단 뉴욕 증시, 이놈의 뉴욕 증시 한번 분석 좀 해봅시다. 네. 너무 하락한 게 아닌가.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먼저 등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보고 계신 화면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무려 5.1% 하락했고, 다우가 3.9%, S&P 500이 4.3%, 러셀 2000이 3.9%, 무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18% 하락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또 9월 말에 또 뭐 인텔과 또 AMD에서 그 DDR5 관련돼서 신제품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또 IT 관련된 종목군도 굉장히 흐름 좋았는데 참 이게 참 일희일비하기 참 쉬운 증시인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장 시작하기 전부터 선물 지수가 한 2%대의 하락을 보였죠. 그래서 저 잘 때만 하더라도 그래 뭐 많이 빠져야 한 3% 빠지겠지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좀 약간 놀랬죠. 5%씩이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8월 CPI 요게 8.3%가 나왔습니다. 8.3% 나왔는데 예상은 8.1%였거든요. 그래서 0.2%가 더 나왔고 또 코어 핵심 CPI 같은 경우는 예상이 6.1이었거든요. 근데 6.3이 나왔습니다.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전월이 5.9였고 예상은 그래도 조금 오를 거라고 전망은 됐었어요. 근데 5.9 대비해서 그러니까 뭐 예상보다는 0.2지만 전월보다는 무려 0.4%씩이나 올랐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8.1이었는데 다른 나라 최근에 뭐 한국, 중국, 뭐 유로존은 그렇다 치지만 다른 국가는 보시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예상이 6.1이었는데 물가 좀 내려오는구나. 5.7. 오케이. 중국도 2.8이었는데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죠. 오케이. 2.5. 뭐 유로존은 조금 좀 애매한 게 좀 있어서 예상 9.0이었는데 9.1.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뭐 오른 곳도 0.1 올랐고 한국과 중국은 좀 꺾였어요. 근데 미국도 꺾이면 좋았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이게 물가가 지금 여전히 만만치가 않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주가도 좀 올랐고 기대감이 조금 커지 않았나 그런 게 좀 실망감으로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좀 직접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주거비가 이제 쉘터가 이제 주거비인데 이게 CPI에서 차지하는 게 한 30% 넘는다고 해요. 비중이 큰데 여전히 여기 계속해서 월별로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쉽게 안 꺾입니다. 0.5, 0.5, 0.1, 0.2, 0.5, 0.7. 그쵸? 그리고 이번에 6.2. 뭐 에너지야 뭐 좀 꺾인 것도 있어요. 월별 보면은. 근데 여전히 푸드 쪽 음식료도 지금 11.4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렉트리서티, 전기도 이게 쉽게 안 꺾여요. 그쵸? 15.8. 요게 이제 오른쪽이 전년 동기 대비인 거죠. YOY. 그리고 또 여기 뉴 비에클즈, 신차도 보면은 이게 두 자릿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여전히 물가가 좀 높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주거 비용이 여전히 높긴 한데 최근에 한 1, 2개월 사이만 보더라도 집값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FOMC가 75bp 올릴 가능성이 60%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2개월 후인 11월에 FOMC도 75 올릴 거고 지금 9월 다음 주에 FOMC에서 75bp는 인상 가능성이 100%죠. 그리고 이제 100bp 올릴 가능성도 원래 0이었는데 이게 무려 32%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 주거비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좀 크다는 거. 그래서 11월 FOMC까지 지금 우려감이 있는데 뭐 그때까지 벌써 우려할 것은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예상은
뭐 8.3이었나요? 네, 아니, 8.1. 8.1. 네. 8.1. 네. 근데 뭐 7.9까지도 뭐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혹시 네. 왜냐하면 저 휘발유 가격, 가솔린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네, 13주째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이 지금 얘기하신 임대료, 부동산 가격이에요. 네, 여전히 이게 비중이 큰데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는 많이 하락했는데 다른 게 아직까지도 그래서 지금 우려는 이게 연준 의장이 이게 기조가 이제 어떤 고통을 감안하더라도 나는 물가랑 싸울 거다. 워리어 전사가 됐기 때문에 좀 이게 진짜 100bp는 아닐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른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오늘 시장 하락했기 때문에 좀 뭐 다시 이제 분할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조차도 그렇고 다음 주 FOMC까지는 아마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노이즈는 좀 다음 주까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얘기대로 그래서 오늘도 네. 계속해서 그냥 뭡니까 지켜만 봐야 된다 이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은 또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네. 지금 어쨌든 예상보다 0.2 수치 높은 거 가지고 이게 엄청난 이렇게 나스닥이 5%씩이나 폭락할 정도의 충격으로 받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근본 원인 이게 사람들이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일시적 실망 네. 매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래서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시장이 최근에 이제 실적 전망도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 참 이게 시장의 바닥을 잡을 때 지난 6, 7월 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닥을 잡을 때 뭐 어정쩡하게 바닥을 잡진 않거든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진짜 진짜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힘든 구간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만 지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 진바다 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 6월 달도 보시면은 이와 같은 좀 이렇게 좀 급락이 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S&P 500과 나스닥은 조금 흐름이 조금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뭐에 비해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요 이렇게 움직임이 전조점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이 정도로 반도체가 힘든데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단지 외바닥만 형성하고 한 번만 바닥 찍고 올라오기가 쉽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바닥을 잡고 넘어간다?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좀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진짜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지난 6, 7월 달에도 뭐 다중바닥도 나왔고 국내 증시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 역시나 외바닥은 좀 아니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 그래서 좀 뭐 다중바닥이나 조금 힘든 구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대신에 하락폭이 좀 세고 하락기가 가파르다면 저점을 잡으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마지막에 좀 힘을 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왜냐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힘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오를 때도요 그래 이제 뭐 왔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할 때 마지막 깔딱고개가 나오죠. 그래서 그 깔딱고개, 그 가파른 깔딱고개가 정상을 앞두고 항상 있듯이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래 하락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이 하락 속도가 가파를 때는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래 이제 저점 찍으러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지막 힘을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주요 종목군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주요 종목군보다 일단 우리가 요거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죠. 뭐냐면 좋아요. 0.2포인트가 빠졌어. 네. 그래서 생각보다 안 좋은 결과에 실망한 매물이 나와서 5%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 시장도 안 좋겠죠? 근데 미국 시장이 일시적인 어떤 그 반응이었다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더 나스닥이 하락하는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시작점이라고 본다면 계속해서 한국 증시도 안 좋겠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하면은 오늘 한국 시장이 빠지는 이 시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매수의 타이밍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일정 표를 갖고 왔지만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 국내 증시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지난주에 지났고, 근데 또 금요일이 또 이제 선물 옵션 미국 여기 보시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또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덜 빠질 수도 있고 앞으로 FOMC까지. 그런데 투자자가 느끼는 그런 체감 지수는 그런 투자 그 심리는 아 그래 이번 주 금요일 날 동시만기일도 있어. 아 FOMC 다음 주에 그래 지금 75bp는 100% 75bp 올릴 가능성이 정말 크지만 100bp 올릴지 아닐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흐름을 보시면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아 그래 전저점도 테스트할 수 있구나. 어쩌면 조금 더 뭐 살짝 삼성전자가 어제 4% 상승 나오기 전에 전저점 살짝 이탈했듯이 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살짝 전저점 좀 이탈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럴 가능성도 지금은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근데 국내 증시는 오늘 뭐 한 번에 개파락해서 5% 이렇게 빠지진 않죠. 근데 한 2%대 하락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조금 네, 투자 심리가 조금 다음 주 FOMC가 열리기 전까지는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그래도 오늘 그래도 종목 같은 거는 또 준비를 해 갖고 왔고. 네. 그래요. 일단 봐야 되는 게 하여튼 미국 시장도 지금 해놓고 나서 자기들도 이거 뭐야? 우리가 이렇게 과민 반응할 정도야? 아니면 이게 더 힘들어지는 시작 시그널이야. 뭐 이제 어떤 평가가 나오겠죠. 네네. 그게 아마 나스닥 선물로 표현이 될 거고. 네네. 그래서 만약 나스닥 선물의 지수가 움직임이 좋다면 네네. 한국 시장의 투자자들도 요건 일시적인 현상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도 있고. 네네. 그게 오히려 한국 시장의 뭔가 그 뭐라 그럴까요? 하락폭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오히려 반등을 일으킨다. 전략 후광이 된다든가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건 저는 조금 더 네네. 조심하자. 네네. 보수적으로 보자. 이 의견으로 이해를 할게요. 네. 자, 일단 장이 어떻든 간에 일단 종목 장세. 종목은 오를 수 있는 거니까. 네네. 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보죠.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가 뭐야, 어제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상회한 종목을 갖고 온 거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지난 8월 17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제 시장이 꺾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 8월 17일부터 오후부터 주식 꺾였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다음 달에 있는, 그러니까 9월 FOMC에서 50bp를 내리건, 50bp를 올리건, 75bp를 올리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거 한 달 전 얘기예요. 50bp를 올리면 안도할 거고, 75bp를 올려도, 그래,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50bp건 75bp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8월 17일부터 하락한 지수가 이제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좀 큰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75bp 인상 가능성이 100%고, 이제 100bp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조차도, 이게 반전이 되면 좋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시장이 조금 더 확인할 게 좀 있구나. 그래서 좀 기간 조정까지도 좀 염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자료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어제 양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이 2,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들이 항상 같을 수는 없고,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근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코스닥에서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한 종목도 여러 개 돼요. LNF도 그렇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도 외국인과 기관이 좀 샀고요. 뭐 저기 아래에 있는 뭐 동진 세미캠도 외국인과 기관이 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어디에 좀 집중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 8월 1일부터 로봇주 뭐 정말 일정도 많고 뭐 삼성도 그렇고 뭐 증권사 레포트 뭐 200장이 넘는 레포트도 있고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로봇주들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어제 뭐 코자로 시작하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는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배터리 쪽 기업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주들이 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외국인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순매수 3위에 찍혔고요. 유일 로보틱스, SPG, 슈림 로봇.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외국인은 순매수 상위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로봇주들이 좀 많이 보인다는 거 하나. 그리고 기관도 보면요. 기관은 뭐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쪽에서는 IT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려고 하면 뭐예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하나 있고, 뭐 LX 세미콘, 동진 세미캠 요 정도예요. 20개 중에서. 근데 기관 봐보세요. 어떻죠? 여기 보시면은 BH, 심텍, 덕산 네오룩스, 하나머티리얼즈, ISC, 원희 QNC, 이녹스 첨단 소재, 동진 세미캠,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이게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기관들은 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흐름이 좋았으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1차원적 얘기인 것 같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지난 2월 중순 이후에 60일선이 하락 전환돼서 지난 7개월 동안 계속 60일선이 하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난 7개월 동안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 삼성전자가 진짜 60일선을 나중에 돌파하긴 할 텐데 그 전까지는 뭔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기관 요 수급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기관들은 이게 결론이에요. 기관들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IT가 뭔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때 기관들은 이렇게 어제처럼 많은 IT를 살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런 말씀 하잖아요. 진짜 어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나온 그 수출입 동향 무역 수지에서 반도체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도 지난달까지 뭐 2020년 이후에 26개월 동안 반도체가 좀 이렇게 오랜만에 하락 수출이 마이너스가 찍혔는데 어제는 좀 플러스로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반도체가 상승한 동력 중에 하나라고 보이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반도체 어렵고 경기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힘들 때 사는 거야 라고는 하는데 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기관들은 나중에 IT가 움직일 때 정말 많은 종목군들을 살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게 어제 확인이 됐구나. 그래서 오늘은 빠질 수가 있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좀 출렁출렁 거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 진짜 IT가 저점 잡고 올라올 때 어제 기관이 매수한 이 상위 종목군들도 관심이 필요하지만 기관이 IT를 노리고 있다는 거 그거를 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다음을 준비한다면 지금의 우리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제 지표가 오르면서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지 않았냐. 왜냐면 그동안 IT,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안 좋았었는데 그게 좋고 이제까지 태조 이방원으로 불리던 테마주들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네. 자, 만약에 오늘 시장이 안 좋다면 네네.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계속해서 IT, 반도체 쪽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어려운 장에는 다시 또 테마주로 갈 것이냐. 네. 태조 이방원 그쪽 물론 2차 전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뭐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태조 이방원 약세고 근데 해외 쪽 반응 아시나요? 뭐 이렇게 해외 쪽 반응은
이렇게 주말에 연휴 때 이제 두 가지 뉴스가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반격 소식도 있었고 또 IAEA 또 사무총장이 그쪽 지금 뭐 원전 쪽에 또 당국과 지금 협의를 시작했는데 그 그쪽 원전 일대는 휴전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휴전 얘기가 나오고 또 재건 관련주도 상승하고 그랬기 때문에 태조 이방원이 약세했는데 해외 쪽 반응은 아니다. 되게 신중론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렇다고 뭐 본격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뭐 장기화되거나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시장은 좀 미리 반영하고 시장의 분위기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태조 이방원 그쪽은 조금 2, 3일 내에 좀 강하게 좀 돌리지 못하면은 조금 이제 좀 약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있다고 뭐 어제부터 좀 보고 있었고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뭐 여러 좀 강한 테마들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포르쉐 상장, 뭐 기대감 관련 종목군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군으로 조금 매수세가 얼마나 좀 들어온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뽑은 수급 관심주가 두 개입니다. 아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관심주에서 외국인도 순매수 1위, 기관도 순매수 1위 한 종목이 LNF거든요. 그래서 LNF가 굉장히 이렇게 좀 중요한 자리에서 올라왔다라는 관점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했고 최근 반등 나온 자리가 이평선이 수렴에 가는 초입에서의 상승 성격이 있기 때문에 LNF 좀 뽑았고요. 그리고 LG이노텍 외국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LG이노텍 저도 강하게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LG이노텍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관심이 1, 2개월이 아니고 계속해서 올해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외국인도 10만 주 이상, 기관도 10만 주 이상 매수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외국인도 따로 살펴보고 기관도 따로 살펴봤는데 야 외국인이 10만 주 이상 산 적이 언제까? 기관이 10만 주 이상 산 적이 언제까 살펴보니까 이게 똑같아요. 지난 4월 14일 날 외국인도 10만 주 이상 샀었고요. 기관도 10만 주 이상 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LG노텍의 메이저의 매수가 어제 수급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 거의 5개월 만에 10만 주 이상이 이렇게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LG노텍, 애플과 굉장히 관계가 깊고 또 내년에 애플 또 신제품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뭐 LG노텍, LNF 좀 바로 사자는 건 아니고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 일주일 전에 수급 관심주로 SNS텍, 덕산네오록스 말씀드렸고 8월 말에도 말씀드렸죠. 찐시황 때도.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기관의 수급이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계속 IT 쪽도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IT 쪽은 수급이 되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기관 수급도 코스닥 쪽에 집중됐던 거 봐도 그런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